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끌림 같은 감정들을 마음의 영역 혹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답니다. 마치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말이죠. 만약 지금껏 여러분이 막연하게만 느껴왔던 그 끌림이라는 감정들이 사실은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인류의 생존 전략이자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의 오케스트라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애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인간 본연의 가장 깊은 욕망과 관계의 비밀을 풀어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신의 과거 연애 경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마주할 관계들을 더욱 현명하게 갖고 나갈 통찰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그 신비로운 끌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번개처럼 스파크가 튀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첫 만남의 마법이라고 부를 만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마법 같은 순간은 사실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 그리고 신경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는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순식간에 상대방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 화학 물질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것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누군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낄 때 마치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오며 강렬한 즐거움과 흥분, 그리고 몰입감을 선사하죠. 마치 뇌가 와우, 이 사람 정말 흥미로운데?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이 도파민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꾸만 눈길을 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답니다. 여기에 더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수치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보다 세로토닌 수치가 살짝 낮아지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욱 집착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온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랑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옥시토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기 끌림 단계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며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뇌 속에서 복잡한 춤을 추며 우리가 느끼는 끌림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화학물질들이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끌림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생존과 번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진화해온 지혜가 담긴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 우리 안에 오래된 유전자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배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항구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말이죠. 초기 끌림의 강렬한 스파크를 넘어 관계가 서서히 깊어지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바로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들이죠.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후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탐색해왔습니다. 건강하고 강인한 유전자를 지닌 상대를 찾는 것은 종족 번식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건강함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질병에 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는 건강한 후손을 낳아기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깨끗한 피부, 밝은 눈빛, 그리고 균형 잡힌 신체는 단순한 미적 기준을 넘어 우리 뇌의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이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능적인 레이더와도 같은 것이죠. 또한 과거 인류에게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한 배우자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식량을 구하며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은 후손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경제적 안정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 발현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안정적인 모습이나 리더십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수억 년 전부터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진 번성하려는 본능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신체적 건강함이나 자원 확보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번성해왔기에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공감 능력,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었을 겁니다. 이런 특성들은 결국 더 나은 공동체와 후손의 번영을 약속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을 테니까요. 특히 인간의 아기는 다른 동물에 비해 태어났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한 명의 배우자와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이른바 짝짓기라는 독특한 사회적 전략을 발전시켜왔죠.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 형성 능력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인류 종족의 생존과 번식의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답니다. 안정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았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그 순간은 단순히 감정적인 현상을 넘어 수십만 년에 걸쳐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생존과 번식의 지혜가 발현되는 경이로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과 뇌는 끊임없이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안에 오래된 나침반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끌림이라는 감정의 이면에는 이렇게 깊고도 복잡한 진화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그 순간들이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친 진화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끌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전자와 뇌의 본능적 신호가 초기 스파크를 일으켰다면 이제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는 관계로 키워내는 것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과정의 몫이니까요. 이른바 학습되고 심어되는 매력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운명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 운명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 심리학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사성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 다들 있으시죠? 취미나 가치관, 심지어 성장 배경이 비슷한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서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편안함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관계의 시작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요. 또한 상호성의 원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더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중 하나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마치 탁구공을 주고받듯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매력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 자기 노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비밀이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죠. 이러한 자기 노출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이자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노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이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사람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듯 서로의 내면을 공유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랍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죠. 무엇보다 관계의 지속과 매력의 강화에는 공유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즐거운 순간은 물론 힘든 순간까지 함께하며 쌓아 올린 시간들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매력을 깊이 각인시키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죠.
마치 같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처럼 함께 겪어낸 시간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끌림은 단순히 첫눈에 반하는 마법 같은 순간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속삭이는 본능적인 신호에서 시작해 뇌 속에서 펼쳐지는 화학물질의 춤을 거쳐 이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되고 심화되는 복합적인 현상인 셈이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더욱 강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처럼 매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끌림이라는 감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타고난 본능이나 외적인 조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끌림이라는 감정이 이토록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끌림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운명적인 마법이나 순간적인 설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수억 년에 걸친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 새겨진 본능적인 지혜와 우리 뇌 속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화학물질의 교양곡이 어우러져 작동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배우고 익히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과정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교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인간 본연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은 사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온 우리 종의 위대한 유산인 셈이죠. 첫 만남의 강렬한 스파크부터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4단계를 거치며 이 모든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단계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끌림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자 인간 존재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발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끌림과 사랑의 과학적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단순히 연애의 기술이나 관계를 잘 맺는 실용적인 요령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왜 특정 사람에게 강하게 이끌리는지, 관계가 왜 때로는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현명하고 풍요롭게 갖고 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감정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사랑과 끌림의 이면을 과학이라는 정교한 렌즈로 깊이 들여다보는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수많은 과학적 신호와 오랜 세월 축적된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로의 마음을 섬세하게 연결하며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실로 경이롭고 신비로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단순히 끌림이라는 달콤한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더욱 단단히 발전시키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관계의 역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왔는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